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몸을 살펴라 그리고 자유하라라는 책을 쓴 저자 유호세입니다. 여지껏 지금 제가 올린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그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코로나의 서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또 그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가 되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은 많은 면역학자들, 관련 학자들 또 그 공무원들, 질병관리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양성 반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10분의 1이 사망하였다. 이런 통계를 발표하더라고요. 역시 나이를 먹어갈수록 면역력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 먹은 노인들로서도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개인위생, 손을 잘 닦고 이런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것은 서로를 위한 일이고, 또 나만을 돌아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지금 균들, 요즘은 지금 델타균이 우세종인데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종이 나와서 또 모두들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각자 위생 어떤 전체 공공 위생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면역력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면역력이 강할 때는 나이가 많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마 그런 계속 변이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새로운 또 예방 방법을 찾아내고 이것이 결국은 쳇바퀴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들은 지금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자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은 어떤 그 바이러스나 또 세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내 몸속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6권 치료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5권까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잘 믿고 또 지금 이 치료하기 동영상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장에 보면 6권의 제1장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방의학이나 또 그 질병이 생겼을 때 가벼운 질환, 소화불량, 감기 이런 가벼운 질환부터 또 어떤 암, 심폐혈관 질환, 또 뇌질환, 간질환 이런 중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통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이것이 근본이 돼서 앞으로 어떤 질환마다 치료법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중요하게 그 핵심적인 전체적인 근본적인 치료법을 중요한 요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힘을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충분히 만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그걸 흡수한 영양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 뭐 기관, 조직, 그 다음에 세포까지 이렇게 그 구석구석에 잘 에너지를 전달해 주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모자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안 갔다 그러면은 금방 썩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전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조직이나 그 세포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보통은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가는 것이 모자란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조직이나 세포에는 뭐 반밖에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또 그 오는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세포가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만큼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질병이 돼서 중환 질환으로도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밥을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뭐 그것도 여러분이 뭐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의학서적이나 뭐 요즘은 뭐 어떤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어떤 검색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일일이 뭐 우리가 몰라도 우리 몸이 알아서 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그걸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가고 또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또 그거를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래서 배설기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돼서 병원에 가면은 뭐 구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시경을 봐야 된다. 뭐 또 뭐 대장 내시경, 뭐 MRI 사진, 뭐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병원에 갈 수준이 아닐 때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그 소화에 그 충분한 힘을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권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이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오장육부가 이 안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점은 모혈이라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그 체크 포인트입니다. 보통 뭐 알람 포인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폐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다. 여기 폐 부분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범위가 눌러서 아픈지 그 범위로도 알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면은 그것이 없어지면은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소화기관은 지금 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다 거쳐서 들어와서 여기서 다 거쳐서 또 창자를 지나서 다 흡수해서 이제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에 눌러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소화가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를 지금 잘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큰 요소는 만든 힘을 온몸에 조화롭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장육부에서 다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 머리나 또 이 손발 부분에 다 잘 다리 또 손, 발 이런 데까지 필요한 만큼 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힘이 없이 잘 나눠줘야 되는데 어디서 막히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 예를 들어 눈이 침침하다. 그럼 눈 가에 있는 이렇게 꼭 혈점이 아니래 됩니다. 어디든 눌렀더니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점만 이렇게 지압을 잘 해줘도 눈이 훨씬 나아집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침침하다 이럴 때. 또 눈을 좀 감고만 있어도 에너지 쓰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좀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온몸에 잘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가다가 정체돼서 또 좀 막혀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말초까지 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병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누를 수 있습니다. 어디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 부분도 우리가 눌러서 어디가 아프다.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을 쓰든 그 눌러서 아픈 지점이 없어지면 머리가 아픈 증상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 있는데 아프다? 목 있는데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아픈 점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르던 어떤 방법을 쓰던 그 아픔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된다면 또 눌렀더니 그 아픈 점이 덜 아파졌다, 아니면 아픈 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랬을 때 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만든 힘을 온몸에 조화롭게 나누어 주어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화롭게입니다. 골고루 잘 흘러야 됩니다. 어느 부분만 괜히 몰려서 가가지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왜 특별히 모자라냐? 가는 길에 정체되거나 막히는, 완전히 막히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흐르는 것을 방해할 때 그 부분에 어떤 아픈 증상, 질병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한방에서 여러 치료법은 두 번째,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의 가장 그 치료의 핵심은 에너지가 모든 길을 통해서 잘 흐른다면은 그게 치료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흐르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부분을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진을 안 찍어봐도 MRI나 CT 촬영 이런 거 안 해봐도 사실 그 전부터 그 사진에 안 나타날 때 나타나는 수준이 아니래도 우리는 그 누름을 통해서 흐르고 안 흐르고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MRI에서 여기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생겼다, 찍어보니까 여기 종양이 있다, 그렇게 됐다고 진단이 왔다면은 사실 그 부분 누르면은 누르지도 못하게, 살짝 갖다 대서 약간만 힘줘도 까무러치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전부터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돼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수준이 됐을 때 그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MRI나 CT 촬영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소화가 안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부터 이렇게 미리 눌러서 찾아서, 내가 못 느끼고 있어도 누르면 이상한 거를 몸이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여기 에너지가 정체되고 있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럴 때 그거를 잘 흐르게 해주면은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치료입니다. 뭐 누를 수도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소화불량 또 뭐 운동기전 할 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어떤 치료법을 쓰든 눌러서 안 아프게 만들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운동. 알맞은 운동을 해서 힘을 더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요즘 굉장히 강조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많은 그 정보, 그 뭐 TV나 유튜브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저도 보면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실제로 좀 해봐야 합니다. 뭐 작은 운동부터 걷기, 뭐 이런 거, 또 뭐 스트레칭,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거. 특히 젊은이들은 뭐 운동 그 욕구가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그 어떤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움직여 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그 온몸의 에너지를 돌려주고 또 충분한 힘을 만드는 그 중요한 통치법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알맞게 잘 하면 뭐 입맛도 나고 소화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온몸에 돌려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함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바로 첩경,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더라도 내 몸의 수준에 또 나의 그 능력에, 나의 체질에 맞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운동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30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달리기는 꼭 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유전적 요인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좀 강하게, 심장을 자꾸 좀 자극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볍게 달리기는 꼭 넣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 또 주의사항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친 운동은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내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나고 뛰는데 좀 무리하다 싶으면 속도를 낮추거나 또 좀 쉽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를 넘어가고 계속 뛰어야 할 때 어떤 운동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충격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젊은이 가운데서도 그래서 급사하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이라고 하기 뭐한데 한 40대, 이런 50대에서 그냥 멋모르고 막 심한 운동을 했다가 끝나고 내려와서 뭐 10분 뒤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과한 운동입니다. 또 뭐 등산들 많이 가는데 등산 갈 때 안전이 중요합니다. 힘이 없을 때 무리하게 참고 오르고 내릴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거는 다 본인이 가만히 돌아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뛰는데 갑자기 무릎이 좀 편치 않다. 그럼 그 자리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갈 때 운동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걷기 운동부터 가볍게 걸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걷는 속도도 좀 빨리 하고 이러면서 체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운동을 나의 근본적 치료법으로 활용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도 20년 전에 그 운동 생리학을 전공해서 운동 처방사 뭐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한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동한다는 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편히 쉬면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늘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참고 운동을 알맞게 함으로써 나의 건강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저도 운동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몸의 변화를, 제 몸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그 사진도 첨부하면서 책에다가 제가 운동에 대해서 실험한 걸 많이 첨부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래서 운동할 때 체크한 거는 5가지. 혈압 체크했고, 1분간 맥박수 체크했고, 또 호흡수, 그 다음에 악력 측정했고, 또 수지력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이거는 제가 되도록 아주 정직하게 실험을 했는데 역시 결론은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해갈수록 또 내 몸을 잘 흐르게 하고 처리하고 운동할수록 그 혈압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혈압의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박수나 호흡수도 운동한 뒤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또 빨리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악력도 세지고 역시 오지력도 그 측정값도 세졌습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우선 2번째, 내 몸에 에너지가 잘 흐르나 잘 체크해서 잘 흐르는 걸 방해하는 곳을 찾아서 치료한 다음에 운동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운동선수들이 그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어떨 땐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어쩔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근육의 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운동선수들, 어린 운동선수들을 치료해서 운동 시합에 나간 거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눌러보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없다면 최상의 상태지요. 그런데 아픈 곳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줘서 시합에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 남자들은 대부분 다 축구 팬이죠. 또 요즘은 특히 그 손흥민 선수가 운동하는 거를 우리가 아주, 저도 새벽에 어쩔 때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손흥민 선수가 참 몸이 가벼운 것 같고 잘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물론 과로해서 그렇다고들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로했다.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아마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여기를 눌렀을 때 에너지 흐름을 체크했을 때 분명히 컨디션이 나쁠 때는 흐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운동선수들은 이제 또 쉬면은 그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죠. 또 그게 계속 막혀 있으면 운동선수들도 질병이 됩니다. 또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너지 흐르는 거를 다 체크할 수 있다. 내가 내 손으로 눌러서. 그래서 그게 진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단법입니다. 천국의학의 진단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료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적 자극요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시기를 놓쳐서 질병이 됐다 할지라도 질병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두통이다. 그래도 만성 두통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만 원인이 있는 두통은 금방 낫습니다. 저절로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어서 에너지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증상 치료와 함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오장육부를 체크해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건 근본 통치방 근본 치료에 대해서 6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권해. 그 5권까지도 보통 분량이 1시간 뭐 이렇게 평균 됐었는데 이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나눠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껏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